여기 로스가에 있는 이제 마일스톰 아레나 발견이 안 됐으면은 처음에는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슛! 아, 이렇게 많은 뉴비들이 마일스톰 방송을 보러. CP 같은 경우에는 네, 초록 CP 별거 없고 아주 큰 차이가 있냐 싶다마는 이제 익스플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오배를 거는 수단이 없다면 빼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뭐 있노 뭐 그 때리면 힐 준 거 어디 있었지? 잠깐만. 아, 그래, 리빙블로 이런 걸 넣어주면은 본인의 이제 체력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솔로 아레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거는 이제 자힐 그리고 리소스 회복 그런 건데, 리소스 회복을 도와줄 빨강 CP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블러디 리뉴얼이나 사이퍼닝 스펠을 보면은 이제 적을 한 마리 죽일 때마다 이제 내가 투자한 CP 10마다 300씩 스태미나 혹은 매지카를 이렇게 보충을 해준다. 이제 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거를 관리하는데 되게 좋겠죠. 서포터가 주는 저게 없기 때문에, 서포터가 주는 오브가 없기 때문에 솔로 아레나에서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본인의 닷지를 공짜로 30초에 한 번씩 하게 해주는 엑스퍼트 이베이전 있으면 좋겠고, 뭐 체력이 많으면 좋겠으니까 방어력을 올려주는 포티파이드라든가 그런 거 써주면 좋겠죠. 셀러리티 이속으로 많은 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셀러리티는 엔간하면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디 리뉴얼 하나 넣어보고, 템은 뭐지? 타이드본의 뭐야 이거? 스킬 일단 봅시다. 일단 본인의 방어력을 올려주는 스킬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 이제 메이저 리졸브랑 이제 마이너 익스페디션 주는 허리케인 하나 넣고, 그리고 비킬, 이제 어떤 아픈 공격도 이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커다란 비킬 스킬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고, 반각 스킬이 있으면 좋겠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갈까? 스트릭 이런 거 다 빼고, 너 이렇게 딱히 없는 느낌? 넣어주고, 서프라이즈 호텔 나블인지 뭔지 이제 좀 구분이 안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본인의 리소스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스킬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거든요. 이제 나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있노? 그거 이 엑스큐셔너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준 적이 2초 안에 사망을 하면 이제 1000 매지카와 스태미나를 이제 돌려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한 레드 CP, 블러디 리뉴얼이나 혹은 이제 사이퍼닝 스펠하고 시너지가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빨리 잡으면은 좋다. 쫄전에서 이제 매지카와 스태미나가 마르지 않게 해준다. 그런 거고, 별달리 넣을 거는 추가 없어 보이네. 그리고 방어력 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각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걸 때리기 위해서 그냥 이거 실버 샤드로도 하겠습니다. 실버 샤드로 하고, 그 좋은 스킬이 있거든요. 이거 리소스 관리하는데 그냥 내가 어렵다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 하나 넣어주면은 엔간하면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이제 요 핵심은 사실 이제 어려운 세팅보다도 내가 이 아레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 공격들에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거도 이제 별다르게 아픈 게 없어도 너 3번 스킬이 없었나? 씨발 좋다. 어서 됩니다. 데이돌스의 저거 불꽃은 이제 기절을 주기 때문에 이제 밀천에서 기절하기 때문에 막아주고요. 아무거나 넣자 이거. 저거는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 위험한 몹이 뭔지, 위험한 공격은 뭔지 보통 이제 애드온을 깔면은 다 알려주기 때문에 플랜피어의 돌진도 저거 기절을 주죠. 그리고 마일스톰 아레나에서는 이게 원거리 적들의 평타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특히나 엘리트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 이런 스캠프 정도는 모르겠지만 스캠프의 저 캐스팅도 사실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건방몹이 주는 슬로우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겠죠. 지금 따라다니는 장판을 계속 피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이속 스킬을 켜서 이제 좀 본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아 근데 나 음식을 안 먹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쪽을 먹고 스킬을 침착하게 박으면 1라운드는 무리 없이 클리어 가능하다. 대신에 따라오는 저 공에 계속 맞지 않도록만 이제 유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라운드 여기서는 이제 이 갈갈이들이 나오는데 이 갈갈이 친구들은 보시면은 이제 AOE예요.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갈갈이의 공격은 이제 정 구를 스템이 없다 하면은 블락을 해서 잠깐 들어오는 데미지를 막을 수 있는데 사실 갈갈이의 핵심은 이 출혈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넓게 보고 빙글빙글 보면서 잘 피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안에서 오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 들어가서 피해주고 한번 불러주고. 이 나브를 좀 넣어서 하면은 이 리소스 이제 마에 같은 경우에는 쫄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나블 이거 서브 클래스를 좀 넣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리졸브 평타 4개 모아서 쏘는 거랑 킬블 이거에 전부 다 힐이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 나 이거 피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 스위치를 한 번씩 켜주면 이게 가운데가 이제 힐 장판이 되고 이것들이 10초 동안 멈추거든요. 그래서 활용해주면은 좋겠다. 굳이 저 안으로 안 들어가고 원거리 스킬이 있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밀쳐나기 때문에 내가 갈갈이 피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종종 눌러줍시다. 말 같은 경우에는 쫄전에서 이제
정말 작은 적들의 체력이 정말 작기 때문에 패턴 잘 떴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였고, 이렇게 죽이지 못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적이 되거든요. 피가 줄어들수록 이제 조금씩 무적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막이 켜진 보스에게 가까이 가면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야, 이걸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중격을 저렇게 위에서 이렇게 위에 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저런 거는 장판을 잘 피해줘야 되고, 보통 그렇습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리소스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클릭을 꾹꾹 눌러서 이제 오늘 리소스를 회복을 하도록 합시다. 죽어라. 그래서 내가 방어를 할 때는 방어를 확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공격을 방어해야 될지, 어떤 공격을 굴러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네요. 리소스가 개 바닥이 나 있는데, 자, 3라운드입니다. 자, 이렇게 근접 몹에 강공을 한 대 맞으면 이런 식으로 60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방어 버프를 항상 켜두는 게 좋겠다. 당연한 거 아니지만 이런 장판 같은 거 들어가면 피해를 입고 느려집니다. 멀리서 이제 스탱글러라는 몹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체력이 18,000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 애들의 이속을 지속적으로 느리게 한다. 그래서 평타에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를 해서 스탱글러를 빨리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전기가 흐르고 하는 메카닉이기 때문에 원거리 평타 스킬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 파이터 길드의 실버 샤드가 좋죠. 그래가지고 다가가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속이 너무 느려져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굴러서 평타를 피하면서 달려가면은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퀸스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런 몹들의 큰 공격 맞으면 조지겠죠. 끊어줬어야 되는데 못 끊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죽기가 쉽다. 안 봐도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지금 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몇명 보이는데, 네. 베이비잖아요. 네, 베이비처럼 플레이하는 거예요. 항상 이동을 할 때는 빠르게, 전기가 지지직 흐르는 거에 오래 남아있으면은 그만큼 데미지 부담이 커지니까. 마일은 몹들의 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자, 지금 방어막을 키고 있는 저기 퀸즈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우 씨, 최대한 부르면서 방어막을 키고 있을 때는 이제 원거리 공격을 반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졸브 같은 걸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다. 활 쏘는 걸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걸렸다. 그랬다가 반사 맞고 한 방에 갑니다. 조심하시고. 이 친구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평타랑 스킬을 쉬지 않으면 금방 깰 수 있습니다. 오오, 프리즌 씨발. 아우, X될 뻔했네. 이거 뭐야.
프리즘 뭐 삼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몹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태워 죽이는 게 베스트지만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말다시피 몹 하나하나의 체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빠져야 될 때는 과감하게 빠지면서 이제 방어 스킬을 잘 돌려놓고 이제 하나씩 끄는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된다. 또 다른 이제 도업은 이제 테마의 이제 아레나인데 여기서는 아주 위협적인 몹이 이제 여기 있는 법사들 다음 라운드 가기 전에 저거 좀 바꿔야겠는데. 네, 스킬 좀 하나를 바꿔야겠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이 체력이 15,000으로 굉장히 낮지만 대신에 이제 한쪽으로 가서 시즈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보호막을 불러서 좀 덜 죽게 되고 그렇다. 그리고 이 노업은 스피어들의 이 전기 충격파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합시다. 노브 스피어가 나왔고 지금 일렉트릭 웨이브가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피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보여줬네. 소자 쪽을 먹고 이렇게 이름이 따로 달려있는 엘리트 몹을 조심하세요. 정말 아픕니다. 저 친구들이 쏘는 히트 웨이브라고 하는 캐스팅 해가지고 쏘는 이제 불꽃 파도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정말 아파요. 이거 하나씩 들어주고 항공은 항상 블락을 해서 혹시 모를 위협을 잘 대처하도록 합시다. 센트리 쪽을 타고 로보스피어 2마리가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애들한테 일렉트릭 저거 웨이브 2개를 동시에 맞으면 좋습니다. 이거 좀 유의해야 되는 거고, 소선은 이제 컨듀잇을 이제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인데 히트웨이브 2개를 동시에 맞추거나 그리고 강공이 겹쳐서 뺑으로 맞거나 하면은 리소스가 많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센트리들 항상 이렇게 소울 트랩 걸어주면서 하면은 리소스에 큰 도움이 된다. 항상 쉬지 않으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우산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괜찮고, 우산 밖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우산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불꽃 파도를 나한테 주기적으로 쏘거든요. 그거를 피하게 강제하는. 그리고 우산 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불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보스다. 평소에는 잘 따라갔다가 불파도를 쏠 때는 바깥으로 잘 돌아다니면서 피하자. 근데 저게 나오기 전에 죽이면 베스트. 그런 겁니다. 5라운드 굉장히 아픈 보스가 나오는 곳인데 방어할 만한 게 있나? 아, 볼 오브 라이트인 거죠. 원거리 몹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게 이렇게 얼음 장판이 있기 때문에 저 트롤도 사실은 42,000달이거든요. 그래서 스팸기 2방 정도에다가 도타 하나 정도 원거리 도타 하나 정도 걸어 놓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 트롤을 가만히 내두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얼음 장판을 부수기 때문에 원거리 몹들이 안쪽으로 오게 만들어 놓고 방어 스킬을 가면서 원거리 견제 스킬 2개 정도를 하면은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
항상 트롤이 30초에 한 번씩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진동을 하고 점프 놓고 방어 온 다음에 원거리 스킬로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거는 독이 개개인은 그렇게 아프지 않지만 2초 틱에 2000 정도 데미지 들어오는 거라서 페이로더링 같은 게 있으면 부담되지 않지만 분명히 한 번에 원거리 몹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도록 하자. 자, 5가 엘더 이렇게 나왔죠. 이 친구들이 결국 사거리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얼음 장관 쪽 끝으로 가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애들이 한다. 네레이드 나옵니다. 레미네이드인데 정식 이름이 이 친구 빨리 잡으면 자, 원거리가 3마리가 있죠. 레미네이드는 이제 체력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원거리 몹들은 그렇게 체력 자체가 크진 않아요. 대신에 평타 데미지가 인당 3000 정도로 그리고 부담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깔끔하게 끊어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컨슈밍 트랩을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원거리 스킬을 사용하면서 이제 아주 강하지 않은 독도 이 충격파는 겹쳐 맞으면 죽겠죠. 덮어도 그래서 피해주고 자 원거리 평타를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쳐먹고 있다 보니까 딸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를 사실 우선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 거인 친구들이 나왔죠. 자, 원거리가 또 이제 여기 있으니까 친구 잡아주고 거인의 저 스윕이라는 평타는 맞으면 이제 스페가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쟨 도트에 죽었으니까 친구 잡아주면은 안 죽었네? 아 민망해. 슛. 자, 이제 보스일 겁니다 아마. 항상 방어 스킬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건 보스도 있지만 저기 있는 트롤 원거리 정리를 해주고 블락을 해주고 도망을 갑시다. 이 친구가 도망가서 갈 때 이제 저 땅찍기를 끝내기 전까지 이 물 위에 있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미리 도망간다는 생각으로 레미니 이제 이게 하나씩 부숴줄 때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이 오라클이라는 아주 커다란 레미네이드 무기 나옵니다. 그 친구들을 평타가 6000 이제 특히나 방어 CP가 잘 안 발려있는 데이비 같은 경우엔 8점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의식을 해서 블락을 해주면 좋겠죠. 저도 오라클이 이제 때리기 전에 보스를 빠르게 태워서 죽여주자. 75%대 하나를 부수고 50%대 하나를 부숩니다. 보스의 체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주기는 굉장히 빠르다. 방수계 하나 넣고 갈까? 아니면 그래 트랩을 넣어야 6라운드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조심하면 된다. 사실은 트랩 자리에 반각 스킬을 하나 넣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각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공룡 스킬면은 뭐 스크라이빙을 만들어도 되겠고, 혹은 이제 방역으로
각을 묻혀줄 수 있는 이거 얼라이언스 워스킬에 이 켈트로 이제 마름쇠 뿌리기 스킬을 이제 모프를 하면은 10초 지속의 방어력 이제 깎는 그 스킬이 있거든요. 자, 주위에 이제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오벨리스크 중에서 황급으로 변한 곳에 이제 이동을 해서 이 거미들의 이제 어그로를 풀어주죠. 저 거미들은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거미줄 묶여있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이렇게 주위에 지속적으로 소환되는 호화보어를 이제 잡아주면 이제 호화보어에서 이제 똥찌꺼기가 나오거든요. 똥찌 호화보어를 오벨리스크 주변에서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오벨리스크 주변에서 호화보어의 똥이 바로 폭발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깥에서 죽이면 똥이 이렇게 남거든요. 일단 바닥을 조심해서 피하고, 그거를 이렇게 시너지를 해서 던져주, 오벨리스크를 향해서 던져주면 됩니다. 라운드가 첫 라운드에는 저게 안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벨리스크 자체에 대한 메카닉들이 나와요. 이렇게 스파이더링은 황금색 오벨리스크 뭔가면 2번 정도 박은 다음에 이제 알아서 사라진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뚱땡이의 강공은 인간하면 굴러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막아도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약한 도트들과 함께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 뚱땡이가 또 나왔죠? 굴러서 회피해주고 저용기로 마무리.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오벨리스크를 해방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황금색 오벨리스크가 5개가 공명을 하면서 생성된 몹들을 지속시간 15초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절을 하게 만든다. 라운드 진행하는데 몹이 자동적으로 모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제 진행 중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으나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에는 썩 좋은 스킬입니다. 썩 좋은 메카닉이다. 그리고 보스가 여기 이제 마지막 보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강해지는 메카닉인데, 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가 강하지 않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스가 많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아 씨발. 아 시너지 겹쳤네. 족같네 그냥. 자, 스파이더링을 피해서 이속 스킬을 키고 황금색 오벨리스크 갑니다. 아 슈발 내 플로리스 커플. 아 짜증나. 이렇게 뉴비들을 신경 쓸 거 없지만은 이 시너지란다. 여기 있는 이 시질이라고 하는 이제 도움되는 버프를 주는 거를 먹으면 라운드마다 하나씩 리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먹으면 각각 좋은 버프들을 준다. 30초 동안 지속되는 아주 강력한 노트일이라든가, 방금 내가 먹은 이제 이속 시즐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안 풀 이속으로 유지를 해준다든가, 감속을 무적으로 해주죠. 방패 같은 경우에는 투사체를 반사해주고, 이제 저 도끼 모양은 이제 내 웨폰 어택을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스파이더링에게 둘러싸였을 때는 구르면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스파이더링은 맞을 때마다 그 공격력이 중첩돼서 들어오거든요. 슈발. 이렇게 시너지를 사용하는 도중에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자. 항상 나한테 따라오는 장판 패턴이나 그런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사용하자. 이런 거는 시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안 쓰면은 죽기 쉬운 곳이다. 방어버프 잘 돌아가는 신경 쓰시고, 러처의 이 팔 밀치기 공격이 경직을 주기 때문에 다른 패턴과 겹치면 죽기 쉽다. 조심하시고, 나이트 블레이드 몹들이 공룡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저 스킬이 있는데, 저 크리플을 맞으면은 기절을 하기 때문에 저 기절은 블락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미나가 부족하니까 컨슈밍 트랩을 쑥 걸어주면서 하면은 스태미나가 금방금방 차죠. 아까 말했던 CP도 착용을 하고 나이트 블레이드도 이제
패시브도 있기 때문에 러처 두 마리는 둘을 동시에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피하면서 한 마리씩 때리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웹스피너라고 하는 몹이 이제 계속해서 이 주위에 그걸 하는데, 일단은 얘는 패턴을 좀 볼게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 자, 이렇게 인터럽을 하지 않으면은 맞으면 굉장히 아픈 퍼져나가는 전기 장판을 알려주고요. 웹스피너 이렇게 잡아주고, 자 보면은 보스가 점점 강해지죠. 스파이더 데이드라라고 하는 저 친구가 슬로우로 걸기 때문에, 자 황금색 이제 오벨리스크로 이동을 해서 이 친구를 피해주고, 자 지금 보스가 점점 화나 있는데 저런 장판을 맞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강해진 보스의 공격을 어떻게 해서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견딜 수가 있을까? 이제 평타도 슬슬 점점 아파집니다. 포탈 스폰 하면은 스파이더 데이드가 호화보어를 오벨리스크 옆에서 잡아주면은 이렇게 보스가 기절하면서 그동안 싸워왔던 이제 인레이지 스택이 한 번에 다 사라진다. 그래서 15초 동안 이제 공짜로 딜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라운드 도중에 이렇게 4개의 오벨리스크만 풀어놓고 보스 시작하자마자 아껴놨던 호화보어로 터트려서 이제 시작부터 프리딜 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다 잡습니다. 열심히 하면. 평소에 하는 범위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그 라운드라고 불리는 이제 그곳인데, 맵 주위에 이제 이렇게 버섯들이 생기거든요. 버섯 친구들을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데, 저 맞으면은 정말 견디기 너무 어려운 이제 보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키를 감고 있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피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터져도 항상 안전한 저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나요? 계속.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얘들도 무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 안에서 이제 기방따를 치는 거를 막아놨다, 게임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제 버섯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독을 풀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는 안 하기 좋습니다. 이 친구는 변이한 도중에는 이제 무적이 되기 때문에, 변이하고 나면은 저거 평타로 던지는 돌멩이 던지기도 존나 아파집니다. 블락을 했는데도 4000의 데미지가 들어왔죠. 1라운드 이후부터는 베놈 컬러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이 버섯을 리필시키고 터뜨리기 때문에, 베놈 컬러는 이제 맵의 사방 중에 하나에서 나옵니다. 멀리서 나오는 평타 4개가 알람으로 나오니까 베놈샷 공격을 잘 피해주고, 빠르게 한 마리씩 잡아주고, 잡을 때 항상 이동하지 말고 이렇게 주위에 버섯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속으로 지나가서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에 미리 터트려 두는 것도 내가 전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럭처링 포그 나왔으면은 사방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고, 강력한 스킬을 아껴놨다가 이 친구에게 딱 쏴주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졸브가 그런 거겠죠. 멀시레스 리졸브가 그런 경우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돌멩이 던지기 패턴을 사용하거든요. 이때 딜을 열심히 해서 죽이면 변이를 안 하고 죽일 수가 있다. 베놈 컬러가 나오면은 일단은 무조건 버섯이 한번 터지기 때문에, 베놈 컬러도 그렇고 이제 모든 마일스톰 아레나의 핵심 이제 맵 메카닉들은 30초에 한 번씩 리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테 한 번 돌리고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나온다. 베놈샷의 평타가 4000으로 이제 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씩 나올 때 빠르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러면은 좀 보고 있으면 옆에서 나올 거고, 마마수가 날리는 강력한 이제 공격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마수 전기장판은 굴러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살짝 돌아서 피해주고, 몸을 떠는 걸 보면은 살짝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속 스킬을 키고 내가 편하게 이동하고 싶은 곳에서 항상 키는 걸 잊지 말고, 그래야지 이렇게 베론콜라가 갑자기 나와서 터트려도 안전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아마 4라운드에서는 저게 나올 겁니다. 이 버서커 3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론컬러 3마리가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나이트 블레이드 몹들의 이 기절이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터뜨려주고, 슬슬 나오죠? 여기 에로 스프레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 블락을 잡으면서 때려주고, 그러면은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지겠죠. 테이킹 에임 8초나 걸리는 캐스팅 스킬이기 때문에 맞을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블락으로 이제 잃었던 스태미나를 컨슈밍 테르브로 복구를 해주고, 트롤도 2마리 나오는 위험한 구간. 럭처링 포그가 나왔으니까 베노클러가 나왔다는 뜻이겠죠. 덕질을 해주고, 자, 트롤을 이제 의식해서 이렇게 피했다가 뒤에 이제 버섯이 있어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살고 싶은 위치에는 이제 미리미리 터트려 주자. 그리고 베놈컬러가 나와서 터트리는 거가 나오면은 다시 이제 버섯이 리필이 되겠죠. 그것도 의식해서. 이 친구가 땅짓기를 할 때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레이지가 됩니다. 이러면 땅찍기 공격을 할 건데, 저 땅찍기 공격을 맞으면 무조건 한 방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원래 저 법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죽이면 이렇게 법사들이 우산을 씌워주거든요. 그럼 그 우산 안에 들어가서 얘가 마음껏 소리를 지르게 하면은 분노 조절 자례가 돼서 다시 분노를 조절하고 이제 싸울 수가 있다. 그럼 법사를 계속 살려두면은 괜찮습니까? 할 수 있는데, 법사를 이제 계속 살려두면은 이제 이 친구가 법사가 화가 나요. 그래서 법사를 제때 죽이고, 한 마리만 죽이고, 그 다음에 우산에 숨고, 그리고 남은 법사는 소리 지르 끝나면 죽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원거리 공격 주위에 자동으로 공격을 해주는 스킬, 뭐 허리케인이라던가 퀵클록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저거 뭐야, 템플러의 이제 솔라 베리지라든가 그런 스킬들이 있으면 법사를 의식적으로 살려놓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빼고 하든가, 아니면은 화가 난 보스의 공격을 전부 다 걸어서 피해서, 저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블락으로 이제 막기를 통해서 피해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걸어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은 마음껏 스킬을 쓰고 잘 걸어서 피하도록 합시다. 자, 8라운드 이제 용암 라운드인데, 원거리 몹들이 아픕니다. 네, 원거리 몹은 패턴만 아니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킹갈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데, 가면 갈수록 피해량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 인터럽을 해서 끊어주도록 합시다. 혹은 저러는 거는 투사체이기 때문에 불러서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날아가고 있고 내가 쫓아가서 때려야 되는 입장이다 하면은 구르면서 접근하면 좋겠죠. 모든 투사체의 핵심 패턴의 그거입니다. 라운드마다 이제 보스가 이제 무적이 되는데, 무적이 된 보스는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깨줘야지 무적을 해제할 수 있고, 너처로 나오는 친구의 이 손등치기가 굉장히
한 방이 아프고 그리고 슬로우와 더불어서 경직을 주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고, 바닥을 찍으면서 나오는 이제 라바 트레모, 이제 용암 세 줄기 날리기, 저런 거는 블락을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합시다. 오벨리스크가 활성화되면은 바로 보스전이기 때문에 보스에게 아케나판 스킬을 쓰고 라바 트레모로 블락을 해서 경직을 방지해주고, 경직을 방지하는 것만 블락으로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이는 리소스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아레나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이 맞아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니, 오벨리스크 살아있는데 때리면 안 되나요? 버그입니다. 족버그입니다 그냥. 가운데서 나오는 몹이 나왔다. 자, 플레이어가 뜬 걸 보면은 이제 저 친구가 킹갈드가 나왔다는 소리죠. 블락을 하면서 돌진해주고 방치기 걸어서 피해주고, 항상 구르기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방금 봤다시피 한 1만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왔는데, 저 진짜 팔등치기가 딴 거랑 겹치면 존나 아파요. 그래서 팔등치기를 안 뽑았다 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먼저 정리를 하고, 킹갈드 핵심 데미지의 이제 핵심 위험 요소부터 항상 먼저 정리를 합니다. 어떤 몹이 더 위험할까? 그런 거죠. 방금 스펙 같습니다. 방금도 걸어주고, 불이 잘 모였을 때, 자, 여기서는 이 체인을 날리는 보스가 좀 위협적인데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이거 뭐 해주겠지? 아마 킹갈드가 까발총을 날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이너 원드, 아마 저거 걸렸나 보다. 체인 걸려서 보트들이 있었는데 내가 비키를 못 감았나고. 이 친구는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었으니까 잘 됐다. 마지막 보스는 아니고 이제 4라운드 보스인데, 드래곤 나이트에 이제 그 체인 스킬을 걸고 그거를 맞으면 도트도 걸리고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이제 그거죠. 어디서 1초마다 한 번씩 까발총이 날라온다. 그럼 무조건 이 새끼가 이걸 쏘고 있는 거야. 자, 이 친구의 체인 처음부터 날아오는 거 블락을 해주고, 블락을 하면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의식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킹갈드가 더 나오기 전에 이제 원거리 몹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잉글핑 플레임, 그리고 멀리 떨어지면 체인을 거는데 이때 드래곤 나이트 스탠다드에 2번 연속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위로 해서 접자 킬블로 이제 힐 해주고, 잉글핑 플레임도 돌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 마지막 보스인데, 이 친구는 3개의 오벨리스크를 다 깨야지 이제 보스전 시작이거든요. 자, 2개를 깨놓고 나가면서 보스가 5개를 살짝 기다렸다가 도트 슈발, 이거 멀리 날리겠는데. 이렇게 모았다가 킹갈드 스탄에 죽기 전에 블락 잡고 죽이면 끝. 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드래곤 나이트의 도트 딜이 생각보다 강하니까 조심하면 좋다. 자, 이제 9라운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액션 메카닉은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음에는 강력한 얼음 데미지를 주는 유령이랑 외곽으로 도망가서 있어야지 하면은 외곽에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떨어지는 용암 공격. 몹들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 이제 이
괜찮은 게 있다. 이렇게 황금색 유령이 돌아다니는데 황금색 유령이 몹에게 들어가면은 몹의 저항력을 올려줍니다. 잡기가 까다로워진다는 소리죠. 탈론 혹은 이제 이런 테이킹 에임 쓰는 공수 몹이나 그러면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먹으면은 이거를 흡수를 하거든요. 나의 방어력이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고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데이드로스 여기서 이제 뉴비들이 죽기 쉬운 곳인데 자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데이드로스가 한번 때리고 나면은 화가 나서 와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거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면서 피하기 그리고 자이를 꼭 잘 누르고 있기 이거 같아요. 히트웨이브 맞으면 아픕니다. 나이트 블레이드 목 같은 경우에는 나를 기절시키는 메카닉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스태미나가 많이 빠지면은 나이트 블레이드 때문이거든요. 엠부시 저거 맞아도 기절하고 소울 테더 사용을 해도 기절하고 뭐 다 기절합니다. 저 느끼 건 다 쳐맞으면 다 기절해요. 개같은 새끼다. 소울을 2개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블락을 하면서 이제 이걸 써주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그림의 평타 밑에 이렇게 불장판이 생기기 때문에 살살 돌아가면서 맞아주면 좋겠죠. 불장판 위에서 계속 있으면서 딜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데이드로스가 가장 위험하니까 빠르게 잡아주고 히트웨이브를 사용하기 전에 보면은 나이트블레이드 이 새끼가 숨어 있었죠. 양손검 몹입니다. 보통 양손검 몹들은 이제 소설인데 자 이렇게 내가 황금색 유령을 3개 먹었으면은 시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빡 모든 적이 기절하고 맵에 있는 모든 파란 유령이 사라진다. 잠깐입니다. 배뚜들기기 오그림의 배뚜들기기 맞으면 이제 경직을 받습니다. 엠부시 뜨면은 잘 해줍시다. 막아줍시다. 예, 잘못 말했어요. 엠부시 기절 맞은 상태로 데이드로스의 입냄새에 맞았으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죠? 수압을 실수하면은 이렇게 코스트가 많이 드는 도트 스킬을 2번 연속으로 사용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수압을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해봅시다. 오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자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이 날키나즈가 이제 가운데서 아주 커다란 이제 해골 센즈를 소환을 해요. 센즈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기절을 걸 수가 있어서 기절을 걸어서 이제 대처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 그리고 황금색 유령은 이거 황금색 유령 시너지는 무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맵에 나오는 새로 나오는 이 황금색 유령을 계속 먹어줘야지 이제 리필이 되고요. 오그림의 배틀르기기 맞기 전에 자 이렇게 나키나즈처럼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 몹에게 황금색 유령이 들어가면은 까다롭겠죠. 그래도 침착하게 스핀기를 잘 사용해서 죽이도록 합시다. 일일이 도트 깔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애들한테는. 도트 스킬은 이제 이게 온전히 그 지속 시간을 다 활용해야지 스핀기보다 이제 리소스 효용이 좋기 때문에 일일이 한 마리마다 이제 다 그런 걸 다 써주면 당연히 그 지속 시간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리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리소스가 많이 후달릴 것이고 방금 나온 애쉬 타이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평타가 굉장히 아픈 몹이기 때문에 블락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포커스를 해서 죽이는 것이 좋다. 혹은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한다면은 여기 있는 방패 시즈를 먹고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패 시즐이 이제 저 애쉬 타이탄의 모든 공격을 모든 이제
그 근접 강공을 제외한 모든 평타를 다 반사해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그림에 이제 우액하고 쏘는 것도 막아주고요. 배치기 이것도 막으면은 경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안 보입니다. 그것도 미리 깔아놓고 당연히 강공은 블루거나 혹은 블락만 해줘도 돼요. 사실 쟤는 블락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혼 클램피어가 이렇게 나와서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를 여기 번쩍번쩍 빛나는 장판 옆에서 죽이면은 이렇게 포탈이 활성화가 됩니다. 포탈 활성화를 시키고 올라가면 그 바닥에서 나오는 수정을 맞으면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오는 수정 반드시 피해주시죠. 보스가 이렇게 가운데서 충격파를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스가 날리는 평타 저것도 맞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데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데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고요. 네. 자, 근데 저 빛나는 장판이 아닌 곳에서 클램피어를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클램피어는 계속 나와요. 대신에 클램피어를 잡는다고 알맞은 위치에 위치시키려고 수정이나 다른 맵 패턴을 막지 않는 데다가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올라가면 보스 이제 방공이 반겨줄 겁니다. 간단하게 블락해주고 모든 수정이 박살날 때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튕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빨리 이동해주면 좋겠죠. 보스가 여기 나오면 바닥 터뜨리기 사용합니다. 바닥 터뜨리기 당연히 맞으면 안되겠고 따발총 어디서 많이 보는 패턴이죠. 네, 보스가 방어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막아주고 나키나즈가 가운데로 가서 이제 몹을 소환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해골 센즈랑 함께 싸우기 싫어요 그러면은 나키나즈를 잡아주면 되겠고 난 딜이 충분한 것 같아요 하면은 보스가 그냥 갭해서 죽이면 되겠죠. 후! 끝! 자, 그러면 마일스톤 아레나 종료. 두 번이나 죽는 이제 찐발을 이제 보여줬지만 어렵지 않다. 체력이 높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체력이 높은 상황에서 내가 리소스를 좀 많이 회복할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소서로의 다크 매직 이거 다크 익스체인지 이거 별론가요? 괜찮은 스킬이 맞는데 이제 소서로의 그 뭐지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방금까지 봤다시피 이제 나에게 몰려드는 이제 패턴이 많고 탱커가 막아주는 CC가 없기 때문에 이제 1초의 캐스팅이 있는 스킬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써주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리소스 효율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저거 보면 있으면 나쁘지 않지만 괜찮다. 그래서 몸마다 하나씩 걸어주는 것 그리고 컨슈밍트를 잘 걸어주고 그리고 블러디 리뉴얼 혹은 사이퍼닝 스펠 정말 나는 리소스 관리에 재능이 없다 한다면은 뭐 헬라 시타델에서 나오는 비셔스 그거 있는데 뭐 뭐로 잘 나오죠? 생방 오피디라고 하는 거? 비셔스 서펜트라고 몹 하나 잡을 때마다 2311의 스태미나를 회복시켜주고 이제 8초 동안 이속을 자동으로 30% 늘려주며 또 모든 스태미나 어빌리티를 8% 감소시켜주는 이런 정말 베이비용 아레나용 세트라든가 혹은 선스파이어에서 나오는 매지카 딜러인데 어떻게 하나요? 매지카 딜러는 펄스가 이제 비셔스 이제 매지카 버전 매지카를 회복시켜주고 매지카 소모값을 8% 감소시켜주는 이런 거를 채용을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리소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막기 잘하자. 막기 고르기 잘하자. 그리고 이속은 빠른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자힐 방어 스킬 잘 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몹을 순서대로 잘 잡으면 된다. 끝.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송 아래나 바깥으로 나가면
자,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새끼 근데 왜 우리 보고 이거 돌라고 한 거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데이드라거든요. 보면은 데이드라처럼 생겼어요. 근데 데이드릭 프린스 이제 완전 센 급은 아니고 약간 베이비 프린스예요. 근데 이 베이비 프린스가 이 우리 데이드릭 프린스들은 이제 각자 자기만의 차원이 있잖아요. 뭐 몰락발 같은 경우에는 콜드 하버, 뭐 데드랜드 이제 그 그리고 모라의 아포크리파, 에르메스 모라의 아포크리파, 메이로스 데이건의 데드랜드, 뭐 그렇게 이제 각자 이제 차원을 만들어서 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 에이드라처럼 이 탐리을 이 넌 세계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데 이 넌 세계를 보니까 지들이 질투가 나서 지들도 차원을 만들고 지들만의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자기들 차원보다 넌이 더 재밌어 보이니까 넌에 와서 자꾸 놀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한테는 힘들다.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데이드릭 프린스 이제 애기 프린스랍시고 자기 차원을 만드는데 이 차원에 있는 애들이 엄청 셌으면 좋겠는데 뭐를 모델로 만드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막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약간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 준비한 장애물들을 박살내는 너를 모델로 이 나의 하수인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한번 부숴줄래? 해가지고 우리가 마일스톰 아레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보고 스플렌디드, simply splendid. 아 아름답다. 보기 좋구나. 쉽게 단순하게 아주 보기 좋다. 딱 보니까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결과물의 챔피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끝이 나는 구조입니다. 마일스톰 아레나 47분 이제 끝났고요. 보통 이것보다 더 빨리 나옵니다. 고수들은. 그래서 아레나 고수들이 또 이제 길드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추가로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킬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어떤 스킬이 있으면 좋은지 한번 봤네요. 이상이고요. 네, 마일스톰 아레나 공략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